칠순상에 올려진 건 음식이 아니라 이혼 서류구나. 40년 두부와 콩물로 지켜낸 어머니의 인생. 그 순간 며느리의 입에서 날아온 말. 가게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1200만 원입니다. 다단계 투자였죠. 잔치상은 얼어붙고 10년 만에 나타난 남편까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아, 이제 가게도 정리해야지. 애들 장래를 위해서라. 니들이 다 짜고 친 거구나. 그러나 당한 줄 알았던 이 할머니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니들이 올린 서류 니들 발등 찍는 칼이 될 기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감동과 공감을 전하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경북 포항 북구 죽도동에 사는 69세 김말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또 새벽부터 일어나셨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말순은 물에 불린 콩을 손끝으로 눌러보며 고개를 돌렸어요. 콩은 거짓말 안 혀. 하루라도 소홀히 하면 바로 티가 나거든. 새벽 3시 반 죽도시장 골목에 불이 켜졌습니다. 김말순은 40년을 한결같이 이 시간에 일어나 두부를 만들어 왔어요. 젊을 때는 맷돌을 돌려가며 두부를 찍었고 장터에 비가 오는 날에도 콩물 한 통은 꼭 팔아서 집세를 냈습니다. 배움도 재주도 없어 공장과 식당을 전전하던 말순에게 두부 가게는 생존의 수단이었어요.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말순은 이 골목의 역사와 함께했습니다. 시장이 형성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건 말순의 성실함 뿐이었어요. 남편 김태식이 집을 나간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소식도 끊어진 채로 말이죠. 엄마 혼자 키운다고 고생 많이 했지. 이웃들은 늘 말순을 안쓰러워했어요. 하지만 말순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두부 한 모, 콩물 한 그릇이라도 정성껏 만들어 팔았어요. 그렇게 아들 준호를 키웠습니다. 이제는 가게를 아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키워야 하는데 변변한 직장 하나 구하지 못하는 아들을 보며 말순은 결심했어요. 내 가게라도 있어야 굶어 죽진 않지. 말순의 인생 전부를 담은 가게였습니다. 피와 땀으로 일궈낸 터전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마음은 복잡했어요. 하지만 준호가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와 단기 일거리만 전전하는 모습을 보니 어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이 가게면 애 굶기진 않겠지. 내 인생 전부를 주는 기라. 말순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콩을 씻었어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며느리 정희의 중얼거림이 마음을 시리게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누가 이런 수작업을 해요? 사람 쓰고 기계 돌리면 되지. 효율성을 생각해야죠. 정희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장사 손발은 느린데 계산만큼은 빨랐습니다. 말순은 말끝을 삼키고 콩을 갈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해온 방식이 하루아침에 구식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정이야, 손으로 하는 게 맛이 다르거든. 단골들도 그 맛을 알아. 하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요. 요즘 시대엔 맞지 않아요. 정희의 말에 말순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세대 차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죽도시장 단골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을 한자리에서 장사하니 이제는 가족 같은 사이였어요. 말순 씨 오늘도 두부 맛이 일품이네요. 근데 요즘 좀 다른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콩 좋은 걸로만 골라서 하거든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글쎄 예전보다 좀 싱거운 것 같아요.
콩을 적게 쓰신 건 아니죠? 단골 김 씨의 말에 말수는 당황했어요. 콩의 양을 줄인 적은 없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말수는 정희를 힐끗 쳐다봤지만 정희는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에요. 콩은 그대로 쓰고 있어요. 아마 날씨 때문일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도 말순 씨네 두부가 최고예요. 김 씨는 웃으며 두부를 샀지만 말순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정희가 카운터에서 사업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가며 뭔가를 계산하고 있는 모습이 말순의 눈에 들어왔어요. 자료에는 금빛 그래프와 함께 월 수익 보장, 파트너십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뭘 그리 열심히 보고 있나? 말수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게를 넘겨준 이상 간섭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보고 있는 자료가 두부 가게와는 전혀 관련 없어 보였거든요.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요. 정희는 자료를 챙겨 들고 서둘러 나갔어요. 말수는 정희가 나간 뒤 카운터 위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건강식품 사업 설명회라고 적힌 전단지였어요. 오후가 되자 준호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가 고생이지 뭔 말이냐? 가게 일은 어떠냐? 요즘 단골들이 두부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는데 잘 되고 있어요. 정희가 워낙 꼼꼼하게 챙기니까요. 맛은 아마 기분 탓일 거예요. 준호의 대답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말수는 아들의 표정을 살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뭔가 숨기는 것 같았거든요. 준호야, 정희가 요즘 무슨 공부를 하나? 아까 사업 관련 자료를 보더라. 아, 그건 요즘 트렌드 같은 걸 공부하는 거예요.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될까 해서요. 준호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말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말수는 죽도 시장을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40년을 매일 걸었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집으로 향했어요. 말순 씨, 요즘 가게는 어때요? 며느리가 맡았다면서요? 네, 아들 내외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두부 양이 좀 적어진 것 같던데요. 가격은 그대로인데 말이에요. 옆 가게 사장님의 말에 말수는 깜짝 놀랐어요. 양을 줄였다는 건 콩을 적게 썼다는 뜻이었거든요. 말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준호와 정희가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말순이 들어오자 둘은 급히 대화를 멈췄습니다. 뭘 그리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었냐? 아, 그냥 가게 일 얘기였어요, 어머니. 정희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말수는 둘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자리에서 뒤척였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을 파고들었어요. 콩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늘 말해왔지만 사람의 마음은 콩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걸 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듯 불편한 일상이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말수는 성실 말고는 가진 게 없다고 늘 생각해왔지만 그 성실함으로 지켜온 가게가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칠순 잔치 해드려야죠. 정희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봄 끝자락 아침 식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무슨 잔치? 내가 언제 그런 거 하자고 했나? 말수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당황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터라 잔치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어머니 칠순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죽도회관 예약했어요. 상은 저희가 알아서 차릴게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말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며느리의 효심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 돈 어디 있다고. 가게도 요즘 그리 잘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친척들도 불러서 제대로 해드릴 거예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말수는 아들의 표정에서 뭔가 억지스러운 기색을 느꼈습니다. 잔칫날이 다가왔습니다. 죽도회관에는 친척들과 시장 상인들이 모여들었어요. 말수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한복을 입고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 씨, 정말 복 받으셨네요. 며느리가 이렇게 잘해주시고.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 어디 있어요? 주변에서 칭찬이 쏟아졌지만 말순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정희가 어디서 이런 돈을 마련했는지 궁금했거든요. 상 위에는 잡채, 갈비찜, 전복죽이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평생 이렇게 호화로운 음식을 한 번에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상 한가운데 두툼한 흰 봉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축하도 축하지만 이건 꼭 처리해야 할 일이에요. 정희가 얌전한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말순 앞으로 밀었어요.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게 뭐야? 봉투 속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하고는 이미 남이잖아요. 10년 넘게 소식도 끊고 살았는데 이혼 정리는 해야죠. 정희의 목소리가 잔치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웅성거림이 잔치상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칠순상의 이혼 서류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말수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과 가게 문제도 이번에 같이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혼자서는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정희의 말에 말수는 깜짝 놀랐어요. 가게 문제까지 거론할 줄은 몰랐거든요. 내 칠순상에 이걸 올리는 기가 막힌 재주를 배웠나.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말순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건 처음이었어요.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다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요즘 세상에 혼자 사시면 얼마나 위험해요. 정희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말수는 며느리의 진짜 의도를 눈치챘어요. 그때 잔치홀 문이 열리며 낯익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먼지 쌓인 정장에 기름기 도는 미소를 지은 채로 말이에요. 김태식? 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10년 넘게 소식을 끊고 살던 남편이 하필 이 순간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말수나, 오랜만이다. 서류는 내가 준비했지. 서로 깔끔하게 정리하자. 태식이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어요. 말수는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니들이 짜고 친 거구나. 말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객들은 이제 대놓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도 동의하셨으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정희가 변명했지만 말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내 피와 땀이 얹힌 가게인데 니들 마음대로 처분하겠다고? 어머니, 가게도 요즘 적자예요. 어머니 방식으론 안 돼요. 정희는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 말했어요. 저희는 사업을 할 거예요. 콩 단백질 건강식품 유통 사업이요. 원금 보장이래요.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 말수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원금이 어딨어. 세상에 거저가. 어머니는 모르세요.
요즘은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장사로는 한계가 있어요. 정희의 말에 태식이 거들었어요. 맞다, 말순아. 두부 팔아서 언제 부자 되겠노? 이참에 큰 그림을 그려보자. 말순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40년 동안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잔치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축하 자리가 아니라 공개 심판장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말순 씨,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칠순 잔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시장 상인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속삭였어요. 말순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일단 서류부터 보세요. 복잡한 건 아니에요. 정희가 서류를 펼쳐 보였지만 말순은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거든요. 잔치가 새로운 규칙으로 접어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돈, 서류, 체면. 말순이 평생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칠순 잔치가 악몽 같은 하루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며느리와 남편이 짜고 친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머니, 그냥 서명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희가 펜을 말순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손을 뒤로 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내 정신이 멀쩡한데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 잔치홀은 순식간에 공개 심판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친척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칠순상의 이혼 서류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무서워. 시어머니 칠순 잔치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정희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머니,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조용히 하시죠. 조용히 하라고. 내 칠순 잔치를 이런 식으로 망쳐놓고 조용히 하라고.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건 처음이었어요. 태식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말순아, 여기서 이러면 체면이 깎인다. 일단 집에 가서 차근차근 얘기하자. 체면? 내 체면은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짓을 해놓고 이제 와서 체면 얘기냐? 말순이 일어서자 의자가 뒤로 밀려났어요. 잔치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희가 다시 나섰어요. 이번에는 좀 더 계산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어머니, 가게도 요즘 적자예요. 단골들도 불만이 많고요. 어머니 방식으론 안 돼요. 무슨 소리야? 내 가게가 언제 적자였다고? 수지 타산을 맞춰보세요.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까지 계산하면 남는 게 없어요. 정희는 미리 준비해온 듯 계산기를 꺼내 보였어요. 복잡한 숫자들이 적힌 종이도 함께 말이죠. 저희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할 거예요. 콩 단백질 건강식품 유통 사업이요. 건강식품? 말순은 처음 듣는 단어에 당황했어요. 요즘 트렌드예요. 원금 보장에다가 월 수익률도 보장돼 있어요. 가게 운영 자금으로 충분하죠. 정희가 가방에서 화려한 팸플릿을 꺼냈습니다. 금빛 그래프와 함께 파트너십, 자동 수당, 승급 시스템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어요. 말순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원금이 어딨어? 세상에 거저가. 그런 좋은 일이 있으면 왜 우리한테 주겠노? 어머니는 모르세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요. 정희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전통적인 장사로는 한계가 있어요. 죽도시장 자체가 사양길이잖아요. 그 말에 시장 상인들이 술렁였습니다. 자신들의 터전을 사양길이라고 말하는
며느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태식이 거들어 나섰습니다. 맞다, 말순아. 두부 팔아서 언제 부자 되겠노? 이번에 크게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내 가게를 담보로 잡겠다는 거야? 말순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담보가 아니라 투자예요. 어머니도 수익을 보시는 거죠. 정희가 교묘하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때 잔치홀 뒤편에서 휴대폰 카메라 소리가 들렸어요. 하객 중 몇 명이 이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와, 이건 뉴스감이다. SNS에 올리면 대박 나겠어. 말수는 자신의 치부가 온 세상에 퍼질 거라는 생각에 더욱 당황했어요. 카메라 끄지 못해. 말순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미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이 혼란을 틈타 더욱 밀어붙였습니다. 어머니, 집과 가게 소유권도 이혼 정리에 따라 우리 부부에게로 정리하는 게 맞아요. 뭐라고? 말순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효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실질적으로 관리할 사람이 해야죠. 정희의 말에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 재산을 가로채겠다는 거야? 요즘 며느리들 정말 무섭다. 하지만 정희는 당당했어요. 가로채는 게 아니라 더 잘 관리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말수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섰습니다. 내 피와 땀이 얹힌 가겐다. 니들이 굶어 죽지 말라고 준 기라. 그래서 더 잘 굴려드리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판단하세요. 정희는 미소를 굳히며 계속 밀어붙였어요. 그 순간 상 모서리에서 흰 종이 조각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말순이 그것을 주워보니 웰리스 네트워크 가입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말순이 종이를 들어보이자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그냥 자료예요. 가입증이 왜 여기 있어? 벌써 가입한 거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미 자신 모르게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태식이 급히 나서서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그건 미리 알아본 거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거짓말. 말순이 소리쳤어요. 내 이름으로 벌써 가입한 거지? 내 도장은 언제 찍었어? 잔치홀이 공포로 식어갔습니다. 하객들은 이제 대놓고 수군거리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말순 씨, 이거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장 상인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들통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다 설명드릴게요. 무슨 설명? 내 모르게 내 이름으로 사업을 벌인 거잖아. 말순의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이름이 모르는 사업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 칠순 잔치를 이런 식으로 망쳐놓고 내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이제는 내 이름까지 도용했구나.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잔치는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축하의 자리가 폭로의 현장이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정희야, 잘했다. 말순이가 눈치채기 전에 서둘러야 해. 태식이 카페 구석진 자리에서 속삭였습니다. 칠순 잔치가 끝난 지 사흘 후 둘은 몰래 만나고 있었어요. 아버님, 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가입증을 보신 후로 계속 뭔가 알아보려고 하세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어요. 괜찮다. 이미 첫 단계는 넘었으니까. 대리점 가입비만 내면 한 달에 몇십은 나온다고 했잖아. 태식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가게 돈 조금만 더 돌리면 금방 불릴 수 있어요. 어차피 어머니가 모르게 진행하던 일이니까요.
정희가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보였어요. 말순 명의의 통장이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충분해요. 어머니 도장도 있고요. 그래, 두부 팔아서 언제 부자 되겠노. 이번에 크게 한번 가보자. 태식이 혀를 차며 말했어요. 그날 이후 가게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료비가 자주 모자랐어요. 콩값을 벌써 다 썼나? 말순이 금고를 확인해 보니 돈이 평소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콩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적게 쓰고 있어요. 정희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적게? 그러면 두부 맛이 달라지잖아. 괜찮아요. 요즘 사람들은 맛보다는 가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정희의 말에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40년 동안 맛으로 승부해온 자신의 철학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얼마 후 단골 손님이 불만을 표시했어요. 말순 씨, 요즘 두부 맛이 예전 같지 않네요. 싱거워졌어요. 콩을 줄인 거 아니에요? 크기도 작아진 것 같고요. 단골들의 지적에 말순은 당황했어요. 자신은 분명히 예전과 똑같이 만들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정희야, 콩 분량 제대로 지키고 있지? 네, 당연히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희의 대답은 거짓이었어요. 재료비를 아끼기 위해 콩의 양을 계속 줄이고 있었거든요. 한편 정희는 포스기 앞에서 사업 설명회 영상을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금빛 그래프와 함께 파트너스, 승급, 자동수당 같은 단어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월 수익률 보장, 원금 안전, 자동 시스템. 정희는 영상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가게에서 빼낸 돈으로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저 영상이 뭐냐? 아, 이건 요즘 트렌드 공부하는 거예요. 마케팅 기법 같은 거요. 정희는 얼른 영상을 꺼버렸어요. 그날 밤 말순은 불길한 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 가게 돈이 어디서 새는 기고. 다음 날 새벽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왔어요. 정희가 오기 전에 장부를 확인해 보려고 했거든요. 서랍을 열어보니 영수증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영수증이 눈에 띄었습니다. 웰리스 네트워크 교육비 50만 원? 말순은 깜짝 놀랐어요. 언제 이런 돈이 나간 걸까요? 가입비 100만 원, 제품 구매비 80만 원. 계속 확인해 보니 모르는 항목의 지출이 여러 개 있었어요. 총 금액이 무려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말순이 영수증을 들고 있을 때 정희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정희야, 이게 뭐냐? 말순이 영수증을 보여주자 정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아, 그건 사업 준비 비용이에요. 사업 준비 비용? 내가 언제 허락했어? 어머니,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건강식품 사업한다고요. 정희는 당황하면서도 태연한 척 했어요. 말은 했어도 돈을 쓰라고 한 적은 없다.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투자를 해야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투자? 이게 투자야? 내 허락도 없이 내 돈을 가져다 쓰는 게. 말순이 화를 내자 정희도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두부 가게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해요. 새로운 방식이 뭐야? 남의 돈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거라고요. 이해 못 하시겠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때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밖에서도 소리가 들렸는데요. 준호야, 네 와이프가 내 허락도 없이 300만 원을 써버렸다.
말순이 아들에게 호소했어요. 엄마, 그건. 준호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사실 그도 정희의 계획을 알고 있었거든요. 니도 알고 있었구나. 말순은 아들의 표정을 보고 모든 걸 깨달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우리한테는 기회예요. 기회? 남의 돈 훔쳐서 하는 사업이 기회야? 말순이 소리쳤어요. 정희가 끼어들었습니다. 훔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가게도 저희 거잖아요. 어머니가 넘겨주셨으니까요. 가게를 넘겨준 것과 돈을 마음대로 쓰는 건 다른 문제다. 말순은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다 설명드릴게요. 정희가 가방에서 화려한 팸플릿을 꺼냈어요. 이 사업은 정말 안전해요. 원금 보장에다가 월 수익률도 보장되거든요. 보장? 세상에 보장되는 장사가 어딨어? 말순이 팸플릿을 훑어봤지만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 뿐이었어요. 어머니는 모르세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요. 정희의 말투가 점점 무례해졌어요.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래. 평생 장사 한 번 제대로 해본 적도 없으면서. 말순이 반박하자 정희는 완전히 돌변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방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정희의 말에 말순은 충격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성실하게 쌓아온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말순은 죽도시장을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자신 몰래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정희가 아침부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칠순 잔치 소동이 일어난 지 일주일 후였어요. 무슨 발표? 말순이 콩을 씻으며 물었어요. 어머니 앞으로 온 편지 있잖아요. 웰리스 네트워크에서 보낸 거요. 정희는 두툼한 봉투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게 뭔데? 축하 편지예요. 어머니가 이번 달 우수 파트너로 선정되셨다고 해요. 말순은 어리둥절했어요. 자신은 그런 일에 가입한 기억이 없었거든요.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고? 아, 어머니. 잊으셨어요? 지난번에 서류 작성하셨잖아요. 정희가 거짓말을 태연하게 늘어놓았어요. 그날 오후 죽도회관에 또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웰리스 네트워크 시상식이라는 명목이었어요. 말순 씨, 또 잔치하세요? 이번엔 뭔 일이에요? 시장 상인들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알아서 준비했다고 하는데. 말순은 영문도 모른 채 다시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웬 양복 입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웰리스 네트워크 지역 총괄 김 부장입니다. 김 부장이라는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오늘은 우리 김말순 파트너님의 우수 실적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말순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말순 파트너님은 이번 달에만 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셨습니다. 500만 원? 말순이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어떻게 내가 500만 원을? 하지만 김 부장은 계속 진행했습니다. 특히 가족 네트워크 구축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셨죠. 아드님과 며느리까지 모두 사업에 참여하셨거든요. 말순은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은 분명히 그런 일에 참여한 적이 없었거든요. 정희가 마이크를 잡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집과 가게 소유권도 이혼 정리에 따라 우리 부부에게로 정리하는 게 맞아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말순은 당황했어요. 효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면 명예 정리가 필요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워낙 겸손하셔서 표현을 안 하시지만 사실은 이 모든 사업의 설계자세요. 정희의 거짓말이 계속됐어요. 그때 하객 몇 명이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건 뉴스감이다. 칠순 할머니가 다단계 사업가라니. SNS에 올려야겠어. 말수는 자신이 무슨 일에 휘말린 건지 깨달았어요. 잠깐, 이게 무슨 일이야? 말순이 일어서서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김 부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말순 파트너님의 성공 비결은 바로 가족의 힘이었습니다. 며느리분이 실무를 담당하시고 아드님이 영업을 담당하시죠. 영업? 내 아들이 언제? 말순이 준호를 쳐다봤지만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희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 어머니 명의로 된 자산들을 모두 사업 자금으로 활용했어요. 두부 가게 매출, 집 담보 대출까지요. 뭐라고? 말순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집 담보 대출? 언제 그런 일을? 어머니께서 직접 승인해 주셨잖아요. 도장도 찍어 주시고요. 정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분명히 말순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찍은 게 아니야. 말순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 부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발표가 있습니다. 말순 파트너님 댁을 우리 지역 교육센터로 지정하기로 했어요. 교육센터? 네, 집을 개조해서 세미나장으로 만들 예정이에요. 물론 비용은 모두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말수는 자신의 집이 낯선 사람들의 손에 넘어간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순간 상 모서리에서 또 다른 서류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말순이 주워보니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어요. 이것도 뭐야? 서류를 보니 자신의 집이 이미 팔린 상태였습니다. 매수자는 웰리스 네트워크였어요. 내 집을 팔았다고?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사업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어요. 정희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 돈으로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하객들이 이제 대놓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완전히 사기 아닌가? 시어머니 재산을 다 팔아버렸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말수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섰습니다. 내 피와 땀이 얹힌 가겐다. 니들이 굶어 죽지 말라고 준 기라. 어머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정희는 미소를 굳히며 계속 밀어붙였어요.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해요. 두부 가게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 태식이 박수를 치며 나섰어요. 잘했다, 정희야. 이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겠네. 말수는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니들이 다 짜고 친 거구나. 짜고 친 게 아니라 가족이 힘을 합친 거예요. 태식이 뻔뻔하게 말했어요. 잔치장이 공포로 식어갔습니다. 축하의 자리가 완전히 공개 처형장이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김 부장이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파트너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말순 앞에 놓였어요. 계약 내용을 보니 자신의 모든 재산이 회사 소유로 넘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서명 못해.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미 진행된 일이에요. 서명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정희가 협박조로 말했어요. 말수는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의 평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말순 씨, 괜찮아요? 다음 날 새벽 죽도시장 입구에서 채소가게 사장님이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말순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늙어 보였어요. 어제 그 잔치, 뭔 일이었어요? 소문이 벌써 시장 전체에 퍼졌는데. 말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뭘 한 건지도 모르겠고.
며느리가 어머니 명의로 사업을 했다던데 정말이에요? 말수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내가 밤새 속이 불편해서 말이다. 은행 가서 확인 좀 해보려고. 말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죽도시장 은행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거래해온 곳이라 직원들도 모두 아는 사이였어요. 말순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창구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내 이름으로 나간 돈이 있나 좀 봐주이소. 요즘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겨서.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말순 씨, 이게 뭐예요? 최근에 큰 금액이 여러 번 이체됐는데요. 말순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얼마나? 소액대출로 500만 원, 이체로 300만 원, 가맹비로 200만 원. 총 1000만 원이 넘네요. 말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1000만 원? 내가 언제 그런 돈을 써? 직원이 한숨을 쉬더니 모니터를 돌려줬습니다. 계좌명 보세요. 웰리스 네트워크, 정의 개인 계좌, 그리고 김태식 명의까지 있네요. 화면에 낯선 계좌명들이 줄지어 나타났어요. 말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분명히 위조야. 내가 이런 일을 허락한 적이 없어. 말순 씨, 일단 거래 내역서를 뽑아드릴게요. 그리고 지점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잠시 후 지점장이 나왔어요. 말순과 오랜 인연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말순 씨, 큰일 났네요. 이거 명백한 금융사기 같은데요. 지점장이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사문서 위조 의혹도 있고 무엇보다 본인 동의 없이 이렇게 큰 금액을 이체한 건 불법이에요. 말수는 등을 고추 세웠어요. 그래, 극이었구마. 내 직감이 맞았어.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시장 상인회에도 알려보세요. 요즘 이런 사기가 많거든요. 말수는 지점장의 조언에 따라 시장 상인회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말순 씨, 어서 오세요. 어제 일 때문에 오신 거죠? 상인회 사무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아줬어요. 우리 시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안타까워요. 다른 상인들도 걱정하고 있어요. 사무장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우리 상인회에서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1시간 후 변호사와 전화 상담이 연결됐어요.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심각한 문제네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이 체결 서류들, 위임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고 사문서 위조 의혹도 있습니다. 그럼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이 필요해요. 말수는 희망을 느꼈어요. 증거를 더 모읍시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도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변을 살펴보세요. 전화를 끊은 후 말수는 오래 묵은 체념을 벗었어요. 성실 말고 가진 게 없다고 믿어온 여자가 처음으로 싸울 방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상인의 사무실에서 나온 말수는 시장을 천천히 걸었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지만 이제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순 씨,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과일 가게 사장님이었습니다. 혹시 웰리스 네트워크라는 회사 아세요? 왜요? 우리 며느리도 그 회사에서 연락 왔다고 하더라고요. 가족 사업 권한다면서요. 말수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언제부터? 일주일 전쯤부터요. 말순 씨 성공 사례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말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의 이름이 사기에 이용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분도 속으면 안 돼요. 그거 완전히 사기예요. 진짜요?
다행히 아직 돈은 안 냈다고 하는데 말수는 다른 상인들에게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니 정희와 준호가 거실에서 대화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정희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은행 갔다 왔다. 말순의 대답에 정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은행에서 뭐 하셨어요? 내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했지. 말순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이게 뭔지 아나? 내 이름으로 나간 돈 목록이다. 준호와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내 허락도 없이 빠져나갔더라. 말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그건 사업 자금이에요. 설명드렸잖아요. 정희가 변명했지만 말수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사업 자금? 내 동의 없이 내 도장 찍어서 돈 빼내는 게 사업이야?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야. 변호사님도 이거 명백한 사기라고 하더라.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변호사요? 그래, 이미 상담받았다.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할 거야. 준호가 급히 나섰어요. 엄마,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다 정리할게요. 정리? 이미 늦었다.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나? 말수는 평생 처음으로 당당하게 맞섰어요. 니들이 내 선량함을 이용했지만 이제는 안 통해.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비록 큰 손실을 입었지만 싸울 방법을 찾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말순이 죽도회관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가족과 몇몇 친척, 시장 사람들까지 증인으로 모인 자리였어요. 어머니, 갑자기 이게 무슨... 정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을 막으려 했지만 말수는 단호했어요. 니들이 내 칠순상에서 한 짓을 똑같이 돌려주는 시간이다. 말순이 두툼한 파일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서류들이 흩어지며 테이블 위를 덮었어요. 이게 뭔지 아나? 말순의 목소리에는 지난 며칠간 쌓인 분노가 묻어 있었어요. 가게 통장에서 빠져나간 가입비, 교육비, 가맹비 목록이다. 1,200만 원이다.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이건 내 도장 흉내낸 신청서다. 말순이 서류를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필적 감정까지 받았다. 내 글씨가 아니라고 나왔어. 준호가 급히 나섰어요. 엄마, 그건... 닥쳐. 니도 공범이잖아. 말순이 아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그리고 이건 니들 둘이 같이 간 설명회 출입 기록이다. CCTV 사진들이 테이블 위에 쏟아졌어요. 정희와 준호가 웰리스 네트워크 사무실에 드나드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도 있다. 니들이 카페에서 만나서 대화한 녹음 파일. 말순이 녹음기를 켰어요. 정희야, 잘했다. 말순이가 눈치채기 전에 서둘러야 해. 태식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게 돈 조금만 더 돌리면 금방 불릴 수 있어요. 정희의 목소리도 이어졌어요. 녹음을 듣던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속였네. 정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그때는 오해?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말순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네 명의 통장 거래 내역이다. 내 돈이 네 통장으로 들어간 기록이야. 서류에는 정희명의 계좌로 수백만 원씩 이체된 내역이 빼곡했어요. 태식이 억지로 웃으며 나섰어요. 그건 투자지, 불법 아니다. 불법이다. 시장 상인 중 한 명이 중얼거렸어요. 우리 동네 벌써 몇 집이 이런 일로 망했다.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순 씨가 당한 것과 똑같은 일이야. 말순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경찰에도 넘겼다.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혐의로. 정희가 급히 일어섰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다 정리할게요. 정리? 이미 늦었다. 말순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가게 환매 특약과 양도해지 통보서다. 서류를 펼쳐 보이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법무사님이 작성해 주셨다. 내가 가게를 넘겨준 거는 사기를 당해서였으니 무효라고.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제발. 제발은 무슨. 니들이 내한테 제발이라고 했나? 말순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칠순상 위에 올린 이혼 서류 기억나나? 오늘 그 서류가 니들 발등 찍는 칼이 된다. 태식이 화를 내며 일어섰어요. 말순아, 이렇게까지 할 거 없잖아. 가족끼리. 가족이 이런 짓을 하나? 말순이 비웃었어요. 니는 10년 전에 이미 가족 아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도 마찬가지야. 정희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 평생을 망쳐놓고 용서? 말순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니들이 내 선량함을 이용해서 사기쳤지.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지. 그때 회관문이 열리며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김태식 씨, 박정희 씨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동행 수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자 정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제발 선처해 주세요. 선처는 법정에서 구해라.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식도 체포되는 상황에서 말순을 원망스럽게 쳐다봤어요. 말순아,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나도 니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말순의 대답에 태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준호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말순은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니는 내 아들이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든 들을게요. 가게에서 나가라. 그리고 정말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해라. 준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울지 마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말순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순 씨 대단하다. 시원하게 복수했네. 역시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는구나. 말순은 혼자 남은 홀에서 깊게 숨을 쉬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대로 싸워본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 이 사건이 보도됐어요. 죽도시장 두부가게 사기 사건, 며느리와 남편 구속. 말순은 TV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런 식으로 유명해질 줄은 몰랐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서 오이소. 오늘 두부 기가 막히게 나왔심더. 몇 달 후 죽도시장 초입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말순 손두부 콩물이라는 깔끔한 글씨가 햇볕에 반짝였어요. 솥뚜껑이 들릴 때마다 구수한 김이 피어오르고 줄 선 단골들이 서로 외쳤습니다. 역시 이 맛이야. 말순 시내가 최고야. 요즘 두부가 더 맛있어진 것 같은데? 말순은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어요. 예전보다 더 정성스럽게 두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콩으로 만들 수 있게 됐거든요. 가게 안에는 새로운 장비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법원에서 되찾은 돈으로 시설을 현대화했지만 여전히 손으로 만드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 TV에 나온 이후로 더 유명해지셨네요. 뭔 유명해.
창피한 일로 알려진 건데. 말순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며칠 전 뉴스에서 후속 보도가 나왔어요. 정희는 유사수신업무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고 태식은 공범으로 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웰리스 네트워크도 폐업했다던데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우리 지역에서만 10집이 넘게 피해를 봤다니까. 말수는 자신만 당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더욱 씁쓸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준호가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한결 의젓해 보였어요. 엄마,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니는 공사장에서 일 끝났나? 네, 오후에는 배관기술학원 가야 해서요. 준호는 몇 달 전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기술을 배우고 있었어요. 힘들지 않나? 힘들어도 배우는 재미가 있어요. 정말 기술을 익히고 싶거든요. 준호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진지함이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지나간 일 자꾸 얘기하지 마라. 네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효도다. 말순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엄마가 내 손에 맡겨준 두부 가게. 제가 지켜야 했는데 오히려 망쳤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말순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준호야, 그건 네 탓만은 아니다. 내가 너무 쉽게 믿었어. 그래도.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네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줘.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그럴게요. 그리고 나중에 제대로 된 기술자가 되면 엄마 가게도 도와드릴게요. 도움은 됐다. 네가 제 길을 찾아가는 게. 오후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들르기 시작했어요. 말순 씨,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던데요? SNS에서 유명해졌나 봐요. 전통 두부집이라고. 사실 말순의 가게는 사건 이후 오히려 더 유명해졌어요. 사기를 당하고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선 이야기가 사람들의 공감을 샀거든요. 말순 씨 같은 분이 있어야 우리 시장이 살아나죠. 무슨 소리예요? 나도 배울 게 많아요. 말순은 겸손하게 웃었어요.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낯선 젊은 여자가 찾아왔어요. 혹시 김말순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신문사 기자인데요. 인터뷰 요청 드리러 왔어요. 인터뷰요? 무슨? 사기를 당하고도 굴복하지 않으신 이야기요.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셨다고 해서요. 말수는 당황했어요. 그런 거창한 일 한 게 아닌데요. 그냥 억울해서 한 일이에요. 그게 더 대단한 거죠. 평범한 분이 용기를 낸 이야기니까요. 기자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다른 피해자분들도 말순 사장님을 보고 용기를 내서 신고했다고 해요. 말순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말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인터뷰를 마친 후 말순은 혼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셔터를 반쯤 내리며 하루를 돌아봤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네. 칠순상에 이혼 서류가 올려진 그날이 악몽의 시작이었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어요. 시장 골목을 걸으며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칠순상에 올려진 게 서류였어도 내 팔순상에는 사람들의 웃음을 올릴 기라.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공부하고 있었어요. 배관 기술 교재를 펼쳐놓고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공부하나? 네, 내일 시험이 있어요. 꼭 합격하고 싶거든요. 말수는 아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그래, 열심히 해라. 배우면 된다. 엄마, 제가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집은 정직과 성실로 버텨왔다. 두부는 거짓말 안 한다. 사람도 그래야 한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평생 성실 말고는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성실함이 결국 자신을 지켜준 힘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모든 걸 잃을 뻔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운 결과 더 큰 것을 얻었어요. 아들의 진심 어린 반성, 시장 사람들의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당당함을 되찾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말수는 다시 일어나 두부를 만들 준비를 했어요. 40년째 변하지 않는 루틴이었지만 마음만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콩은 거짓말 아니여. 말수는 여전히 같은 말을 중얼거렸지만 이제는 그 말에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정직하게 살아온 세월이 결국 자신을 구원해 준 것처럼 앞으로도 그 길을 걸어갈 것이었습니다. 평생 두부와 콩물로만 버틴 한 여자, 칠순상 위에 올려진 건 모욕이었지만 결국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두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람도 정직해야 한다는 걸 온 가족 앞에 증명해낸 김말순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 말순 씨였다면 아들을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끝내 끊어내셨을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실 분들이 있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곧 새로운 사연의 시작입니다. 내일은 더 따뜻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